안녕하세요. 저는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운항과를 졸업하고 올해 1월까지 대한항공 국제선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외교부 서포터즈 18기로 활동하고 있는 서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2년 동안에 조금 짧았던 학교 생활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편입과 대학원 진학이라는 것에 대한 목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 입사해서는 다양한 나라의 승객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문화의 승객들과 접하면서 제가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국제적으로 더 나아가서 진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외교부 서포터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가장 생각나는 공항 중에 한 곳이 두바이 공항이 가장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에 랜딩과 테이크오프 40분 전에 광활한 사막이 펼쳐지는데, 그때 승무원과 승객분들이 모두 창문 밖으로 그 사막을 바라보고 넋이 나가셔가지고 다들 사진을 찍고 계셨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모습들을 풍경으로 담을 수 있었고, 저 또한 그런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잊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인천공항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공항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가보셨던 분들은 알다시피 그 공항의 로봇 에어스타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많은 나라 국가들의 공항을 가봤지만 한 번도 그런 로봇은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지형 특성상 구주나 미주 그리고 동남아에서 환승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머물렀다 가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승객에게 편리하게 위치해 있고 또 다양한 편의시설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해 있는 공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의 특징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한국인은 첫째, 정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뉴욕에 장거리 비행을 갔었을 때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와 같은 또래인 여자분 에게 초콜릿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기내에서 초콜릿을 구매하시고 저에게 힘드시지 않으시냐면서 초콜릿을 건네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한국인은 정이 정말 많다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분들은 정말 속전속결인 것 같다고 항상 느꼈습니다. 서비스를 할 때도 앞쪽에서 서비스 내용을 다 들으셨는지 자기 차례가 오자마자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음식과 음료를 다 선택을 먼저 하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항상 짐을 가지고 내리실 때도 빨리빨리 하는 그런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주 분들의 리액션이 좋기 때문에 항상 땡큐, 오프콜스 등의 굉장한 작은 서비스에도 굉장한 반응을 해주셔서 서비스를 할 때마다 항상 기분이 좋다는 그런 감정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또 일본 분들은 항상 조용하고 또 굉장히 서비스를 부탁할 때 미안한 감정을 많이 담으셔서 편안한 비행을 했던 것이 가장 특징이고, 또 러시아 분들의 경우에는 술을 좋아하셔서 보드카를 많이 찾으시는데 기내에서는 안전 수칙상 주류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보드카를 몰래 가지고 타셔서 승무원들 몰래 먹거나 이러시기 때문에 그분들 컨트롤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항공사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한항공은 승객들을 정말 많이 생각하는 항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승객들 위주로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승객들 입장에서는 정말 만족해하면서 타실 수 있는 그런 항공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대한항공 하면 유니폼이 정말 예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유니폼이 일하기에는 정말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니폼 블라우스가 단추가 3개 정도가 목을 감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출근 시간 합치면 20시간까지 입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료 서비스나 식사 서비스 중간에
음식을 흘렸을 때는 아무래도 밝은 색이다 보니까 수습이 조금 불가하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고, 또 대한항공 하면은 가장 큰 스카프가 긴 장거리 비행 때는 자꾸 풀이 죽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때도 스프레이로 자꾸 고정을 하고 조금 많은 노력이 필요한 유니폼인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보다 서비스 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장거리 노선에 한해서는 알코올, 리커류 음료를 미니 사이즈인 온더락이나 스트레이트로 드실 수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땅콩이 같이 서비스가 되었는데 요즘에는 아이비 크래커나 또 새우깡을 같이 드실 수 있으니 음료를 원하시는 분은 승무원에게 말씀하셔서 드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내 소음에 예민하신 분들은 기막에나 안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시 승무원이 드릴 수 있으니 그것 또한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여분의 담요나 베개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나 종교상으로 인해서 식사에 제한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출발 24시간 전까지 전화를 하셔서 특별 식사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그것도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와이를 가장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비행을 시작하고 나서 하와이를 4번 정도를 갔었는데 한 번도 지루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정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 중 하나고 승무원들이 가장 추천하는 여행지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가면은 자주 가는 맛집이 있는데 엉클보라는 곳입니다. 그곳이 현지인 맛집이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자주 가지 않는 곳이어서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고, 빈티지 아일랜드의 아사이볼을 먹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아사이볼을 찾으러 많이 다니는데 아직까지도 하와이에 있는 그 빈티지 아일랜드 아사이볼과 같은 맛을 찾은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하와이에 있는 아사이볼이 정말 너무 맛있어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와이는 또 액티비티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선셋 요가나 또 스카이다이빙 같은 것도 즐기실 수 있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